여러분들은 한국의 경제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2022년 기준 명목 GDP 세계 13위,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세계 2위, 수출액 세계 6위, 바로 현재 한국의 위상입니다. 당연히 과거보다 현재가 잘 살고 있으며 글로벌 위상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상승률을 따지면 이때만 못한데요. 바로 3저 호황이라 불리는 1980년대 후반입니다. 5년 주가 상승률은 7배가 넘으며 GDP 상승률은 연평균 10%가 넘었죠. 또한 실업률은 2.5%까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3%까지 낮아졌습니다. 1인당 GDP는 1983년 2180.5불에서 5736.9불로 무려 2.6배가 증가하였죠. 국민의 82.3%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었습니다. 과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한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리즈 시절이며 3저 호황의 시절인 1980년대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일본 방송협회 라디오 방송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강탈당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모든 국민이 기뻐하는 이 시기도 그리 길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무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합니다. 남한의 공업 기반 절반이 소실됐고 남북한 3천만 명 중 6분의 1인 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죠. 종전 이후 나라의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부터 1959년까지 1년 8개월 동안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구상하여 자립경제의 노선 추구, 차관 도입, 대일국교 정상화를 통한 한일 경제협력 등의 수단과 공업화에 따른 총량적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경제계획안을 작성한 것이었으나 4.19 혁명으로 인해 미처 실행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4.19 혁명 이후 향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출발점인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시안이 설계되는데요. 이전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토대로 공업화라는 목표 아래 경제학자, 민간기업인, 미국 측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지만 대미원조의 의존적인 내수 위주의 공업화에 따른다는 계획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안 또한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는데요. 5.16 군부가 권력을 탈취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50년대에 계획되었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은 결국 박정희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월 12일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계획을 기반으로 투자와 1차 생산품 수출 진흥에 더욱 비중을 두어 종합제철소 건설 및 관련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외자의 동원을 기획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와 어려움으로 인해 1964년 1월 수출주도 전략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보완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이것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목표치 5%를 초과하였으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은 83불에서 126불로 증가하였습니다. 2차 계획부터는 1차 계획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의 중화학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개발 계획 당시 미국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던 포스코의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3차 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중화학 공업화가 추진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미국의 베트남 철수, 닉슨 독트린에 의한 안보 위기,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황 속에서도 수출입의 급증과 중동 건설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이때 최초로 외신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1977년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이어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되죠. 제4차 계획부터는 교육, 사회, 복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김종인 박사가 제안한 의료보험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을 위시한 친군부가 집권할 때 5차와 6차 계획이 실행됩니다. 이때 1986년 원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고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제5차 계획의 진행 중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2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1980년 물가 상승률이 28.7%까지 치솟았으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차 오일 쇼크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급작스럽게 불어난 달러를 미국 은행으로 회수하기 위해 폴 볼커 총재의 주도하에 금리를 무려 22%까지 인상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빚이 많았던 한국은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맞게 되며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1979년에서 1981년까지 외채가 2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두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김재익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에 김재익은 전두환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일하겠습니다. 또한 저한테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내놓은 정책은 앞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텐데 각각해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전두환은 여러 말 필요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였던 것을 1982년에 7%로 줄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아예 3.5%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를 유지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80년에 마이너스 1.7%였던 것을 1981년에 7.2%, 1983년에 13.4%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순직합니다. 그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수석으로 일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오일 쇼크의 여파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20%가 넘었던 국제금리가 10%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3저 중 하나인 저금리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 또한 오일 쇼크로 인해 고물가 저성장을 겪게 되며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게 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독일과 일본은 자국 통화의 저평가에 의한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985년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대폭 높이고 달러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플라자 합의를 체결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받으며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 및 다른 나라에서는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3저 중 두 번째인 저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유전 개발이 증가하게 되고 중동 국가들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3저의 세 번째, 저유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3저 호황으로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평균 12.1%를 성장했으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국제 수지가 흑자를 기록합니다. 또한 실업률도 4.0%에서 2.5%로 떨어지는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 하락으로 1985년 GDP의 59.3%를 차지하던 외채가 1989년에는 GDP의 18.1% 수준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됩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불과 20여 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크게 보급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등 내수시장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니 주식시장 또한 화랑을 보이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1985년에 130포인트에서 1989년 3월에 1000포인트로 7배 넘게 상승합니다. 중산층은 증가하였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좋지 않았는데요. 노동시간이 1년 평균 3000시간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근로시간이 1928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간이 50% 이상 높아졌던 것입니다. 또한 임금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근로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전쟁 이후 경제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1980년대 후반 최대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의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였던 3저 호황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